잠깐 끊겼는데요. 헨리의 법칙을 리그레션 예제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1차 함수의 형태로 리그레션을 할 건데, 리그레션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을 이렇게 모아놨죠. 뭐 이런 식으로 자료가 퍼져 있어요. 그럼 이 중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튀어있는 정보들도 있고 모여있는 정보들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론식이 진짜 y는 mx 플러스 b 같은 1차 함수 형태였는데, 이렇게 자료를 여러 번 조사하니까 이리저리 튀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개수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리그레션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런 점들 마다 어떤 직선을 이렇게 긋는데, 그 직선이 이 각 점들까지의 거리가 그런 거리의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그러니까 최대한 점들과 거리가 작게 만든 그런 직선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만드는 걸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고, 뭐 얘가 y는 0.778x 플러스 뭐 0. 뭐 몇몇몇 이런 식으로 조금 수치상으로는 좀 더럽게 나온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는 헨리의 법칙이라든지 뭐 삼투압 같은 거를 측정할 때 리그레션이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떤 개수를 찾는 그런 문제들이 물리화학에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화학에서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은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B의 몰 분율이 0.033일 때 분압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헨리의 법칙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실제 분압이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XB가 0에 가까울 때는, 지금 이 0에 정말 가까운 부분에서는 어떤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PB는 KB, XB라고 하는 식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라우레의 법칙 같은 경우는 1에 가까울 때 이렇게 1에 가까운 부분에서 아주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0과 가까운 곳에서 잘 맞고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XB가 0.001, 0.005, 0.01, 0.02 이렇게 조금 평소 우리가 뭐 0.33, 뭐 0.5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 값들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헨리의 법칙을 분압이 헨리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x에 따라서 p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헨리의 법칙식은 뭐 p는 kx 이런 형식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0.01에서는 p가 0.3, 0.005에서는 0.51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형 1차 함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계산기를 켜시고 6번 칸으로 들어가시면 통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a 플러스 bx, 뭐 m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겠죠? 얘를 누르시고 테이블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x, y, 왼쪽엔 1, 2, 3, 4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x, 이 한 쌍의 x, y에는 각각의 대응되는 종속 변수, 독립 변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뭐 굳이 지금 여기 0.001, 0.01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해서 1, 2, 3, 4를 무조건 커지는 방향으로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한 가로줄에서는 대응이 잘 맞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0.01
이게 는을 누르면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럼 그냥 x 값을 계속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0.01이라고 써버렸네요. 네, 이렇게 쓰시고 쭉 쓰겠습니다. 네, 더는 없죠. 사실은 데이터가 좀 더 있어야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적인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한 쌍의 테이블을 입력을 하고 나시면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각 점으로부터 거리가 최소화된 그런 선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옵션 버튼이 있습니다. 옵션 버튼을 누르시고 4번 리그레션 칼큘레이션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이렇게 y는 a 플러스 bx라고 나오면서 보시면 0.2 b는 62.376 r은 0.99586 뭐 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a도 b도 아닌 r입니다. 이 r이라는 수치는 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수치는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분포되어 있는 직선으로부터 점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 r이 아닌 r제곱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옮겨 적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유 숫자가 있다면 그거를 따라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적혀 있지 않으시다면 자기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제가 r제곱을 다시 한번 써봤죠. 지금 0.9958인데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뭐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겠죠. r제곱이 1에 가깝다는 말은 이 리그레션한 1차 함수가 만족스러운 값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r제곱 1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식 같은 경우는 분합 PB는 KXB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보시면은 Y절편이 없는 형태죠. 하지만 보시면은 Y절편이 0.201이 나오고 있습니다. X가 0이라면은 분합은 0이어야 하는데 0.201이라는 분합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데이터가 만약 이거밖에 주어져 있는 게 없다면 그냥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0.033일 때 분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칼큘레이션 모드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냥 옵션을 누르시고 내리면은 Statistics Calculate가 나오는데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Calculate 모드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0.201 플러스 62.38 곱하기 0.033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R은 식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죠. 네, 그래서 구하면은 2.2595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즉 분합 PB는 2.26 뭐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단위는 딱히 적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답안에 단위를 적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문제들이 조금 급조한 면은 있지만 이 정도만 있으면은 일반적인 과목들에서 화공 계산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브 기능에 대해서 여러 번 연습해 보시고, 특히 단위를 조심하라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앙투안 이퀘이션에서 온도가 켈빈으로 주어진다. 그때 앙투안 이퀘이션을 잘 보시면은 T가 섭씨인지 뭐 변형된다면은 좌변이 로그 상용 로그가 아닌 자연 로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임피리컬 이퀘이션, 즉 실험적인 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컨디션을 잘 보셔야 되고, 또 온도의 범위 이런 것도 유의하시고, 솔브를 사용할 때 꼭 해가 한 개씩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